잘 들으셨죠? 끝났습니다. 이게 마음을 탁 내려놓고 우리가 가만히 이 자리에 있으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소리도 더 잘 보이고 어떤 생각도 더 잘 보이고 그 감정의 어떤 일어나고 사라짐도 더 잘 보여요. 차분하게 그냥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 헤아림을 탁 내려놓고 여기 탁 있으면 아주 이 마음이 이렇게 좀 고요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어떤 감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차가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고요한 자리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생각도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딱 이 분별 없는 자리에 대한 어느 것도 물들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기의 어떤 본바탕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하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그게 체험, 체득, 본다라는 거는 직접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나면 의식이 다 가라앉는 듯한 그런 변화가 와요. 내면에. 그래서 의식이 다 가라앉으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감각이 열리거든요. 이 쉼의 감각, 그 멈춤의 감각이 탁 생겨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잘 보이거든요. 자기 안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분별의 그 작용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우리는 미처 보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들떠 있어서 자꾸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그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 그 변화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이 안 되는 거죠, 관. 근데 우리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차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차림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에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보는 게 알아차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알아차림이 시작이죠. 근데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것임을 아는 게 진정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부처임을 아는 게 진정한 연불인 것이고, 진정한 연불인 것이고, 마음이 마음임을 아는 게 진정한 사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마음이 마음임을, 그러니까 어떤 순간과 어떤 경계의 펼쳐짐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마음임을 아는 게 진정한 사띠이고 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어떻게 그런 눈이 열리느냐? 이건 바로 이 자리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만남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소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결에 이것을 가리고 있던 망상심이 딱 쉬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본래 있던 것이 탁 그 틈새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 눈이 탁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수행이고 사람의 눈, 사람의 생각으로 봤던 그것을 거두고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것으로 소리를 듣고 이것으로 생각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멈추라 하는 거는 뭘 멈추라고 하냐면 자꾸 이전에 행해왔던 뭔가 생각을 따라서 추구하고 감정을 따라서 뭔가
뭐 이렇게 그 상태를 회피하거나 집착하려는 그런 것이 멈춰짐이 이 공부인 것이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부인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행해왔던 그런 경계를 따라가서 쫓아가서 집착하고 취사 선택하는 그것을 쉬는 게 공부인 것이에요. 진정한 공부는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쉬는 게 공부인 거예요. 공부라는 게 없어지는 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삶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춰진 어떤 그 영상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거에는 관심 없고, 진짜에는 관심 없고, 거울에 비친 영상의 존재감을 부여해서 거기서 자꾸 뭔가 조작, 거기에 그려진 나를 주인공으로 알고 내 아닌 것을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알고, 이렇게 이제 세상을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데, 거울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만이 실제인 것이고, 거울에 비춰진 상은, 여기서 비춰진 상은 그게 거울 속의 세계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환상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고, 사실은 본래는 이것밖에 없고, 어느 순간 이것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것뿐임이 되는 거예요. 이것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거울에 어떤 영상이 비치든 사라지든, 물론 그 영상을 떠난 거울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항상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법의 세계가 원래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마주한 눈앞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가 지금 1박 2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본래 우리 어떤 각자가, 물론 이제 모습으로는 분별을 하면은 만나고 헤어짐이 있고, 뭔가 알고 모름이 있고,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있지만, 항상 부동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저 서울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강원도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저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 분도 있지만, 단 한 걸음도 우리는 서울에서 떠나고 강원도에서 떠나고 다른 지역에서 떠나왔을지 모를지언정 진짜로는 한 걸음도 뗀 적이 없고, 결국에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임을 알았다면, 이것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고, 늘 있는 현재 늘 있는 이것이지만, 알매 대상이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하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새롭고 다양한 것이지만, 진짜 경험은 이 주객이 나뉘지 않는 이것만 있는 것이고, 이건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일 뿐이죠. 늘 이것이고 늘 이것일 뿐이죠. 이거 어떤 생각도 여기는 없습니다. 어떤 판단도 없고, 여기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물건도 없고. 근데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서 사로잡히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음이 분명하지만, 일어나는 상에 사로잡히면 온갖 일이 다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온갖 일이 다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먼저 있어요. 그 일을 경험하는 내가 있는 그 세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윤회에 떨어진다, 지옥, 이렇게 거기 지옥이 있고 아수라가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방편삼 말한다면 생각에 떨어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그게 번뇌에 떨어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매 순간, 그리고 우리 매 순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떨어져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경험일 뿐이다. 늘. 참으로 놀라운 세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세계이고, 참으로 신비스러운 세계예요. 이게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이 세계를, 차 안을 살았지, 차 안에서 피안을 살지를 못했어요. 차 안에서 피안을 사는 게 해탈이거든요. 차 안이 곧 피안이었다는 걸 이렇게 스스로한테서 밝혀지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깨달음인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보질 못한 일밖에 없는 것이지, 뭐가 현상이 달라지거나, 뭐 마음이 달라지거나, 세상이 바뀌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그거 일어나든 사라지든 내가 평생 동안 전력투구로 해서 뭔가를 이루든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수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그거 자기가 이루거나 성취했다는 것 뭐 한 줌이라도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가져와 보십시오. 사실은 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고사하고요, 내 생각도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실체성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운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에요. 내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일이, 그거는 내 책임도 아니고 남의 탓도 없어요. 여기에는 뭐 공부 과정 중에는 물론 우리가 자꾸 바깥 경계를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로 망상하잖아요. 이제 공부하게 되면 뭐냐, 모든 게 나 때문에로 이렇게 또 망상하거든요. 물론 공부 과정 중에 이런 변화가 오는데, 그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남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니까 남 때문에도 없고 나 때문에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본래 청정한 거예요.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의 어떤 분별을 조복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이것이고 이것뿐이고 이것뿐임이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인데, 이게 스스로가 각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도 없고, 사실은 사랑할 일도 없고, 뭐 좋아할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 이게 모든 일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짐 없이 마치 이 세상이 그 꿈과 같음을 알고, 꿈결과 같음을 알고, 꿈처럼 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 모든 짐을 부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는 듯해요. 연극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연극을 하는데 내가 악당을 연기하든 이제 영웅을 연기하든 그게 무슨 연기일 뿐이죠. 영화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가벼움이 우리 본래 삶의 진면목이다 이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그림을 우리가 과몰입해서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칼부림이 일어나도 스크린은 피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그 못된 짓이 그 바탕에 때가 묻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 본성 바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못 안 죄예요. 사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못 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함이나 번뇌라는 거는 제대로 너를 찾아가라는 신호예요. 이게 네가 아니고 이게 진짜 너는 이게 아니야라는 그 신호, 그게 작동하는 게 우리 삶의 그 고통이고 번뇌거든요. 그 신호,
우리가 뭐 그 어떻게 종이 울리는 그 신호를 그냥 쉽게 넘어가죠. 어떻게 안 들으려고 막 도망 다녔잖아요. 그동안에. 그 피하려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신호를 이제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고통이나 번뇌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망상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삶의 여기에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보다 조금 여기에 마음이 있어서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런 일 있습니까? 미진한 거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이 자리에는 이 자리가 진정한 나인 것이지 그 다른 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그 분별 망상 환상 속에 영화 속 그 캐릭터들 일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그렇죠. 마치 영화 배우가 영화에 너무 과몰입돼서 벌써 그 영화가 끝났어. 번뇌, 고통, 갈등을 연기하는 영화가 끝났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야. 계속 마음속에서 그 역할로 벌써 지금 영화는 끝났는데 그 역할로 살아가는 거랑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남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고민들은 없는 일을 갖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없는 일을 갖고. 다죠, 다. 지나간 일을 갖고 그걸 그 생각으로 붙잡고 그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생각으로 붙잡고 거기에서 구속을 받는 것이고 지금 멈춰있지 않은 일을 갖고 찝어 들어가지고 그것 갖고 헤아린다고 바쁘고 없는 것을 상대했을 때 우리는 괴롭죠. 근데 없는 것이 그게 그러니까 없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상대하면 그게 아무리 큰 문제라도 문제가 아님을 잘 보게 되죠. 여기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즉 그동안에 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살아오셨을지 앞으로 어떤 그 그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삶은 참 호기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재미가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하죠? 재미지다 그러나 재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고 살게 되는 그런 여유. 그렇다고 해서 꿈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꿈을 마치 그러니까 우리 이 세계를 우리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영화예요. 얼마나 이 영화예요. 이게 영화.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 딱 한 사람으로 우리는 두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탁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장애가 생겨가지고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소리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소리를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지난 일을 잡는다는 것은 마치 이 소리를 잡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잡아? 아까 죽비를 딱 칠 때 이 소리가 났지라고 잡은 거예요. 그렇죠? 지난 날에. 그런데 진짜 그게 소리입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소리는. 관념만 잡을 수 있는 생각만 고정시켜가지고 마음에 탁 담아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은 이 소리와 같습니다. 잡을 수 없는 소리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다는 건 실체가 없는 얘기고 항상 새롭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이 일어남만 신비한 게 아니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이게 깨어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깨어있는 어떤, 깨어있다, 살아있다, 뭐, 이렇게 뭐, 이름 붙일 수 없는 이것만 있는 겁니다. 이것만. 이것이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을 잘 드리잖아요. 이 허공과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라. 이쪽으로 이사 와버려라. 허공에 발을 디대라. 왜 자꾸 오래된 낡은 집에 머물러서 살게 하느냐. 금방 무너질 집에 왜 머물러 있느냐. 왜 그런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느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너무너무 오래 살아서 50년, 60년 정이 들어가지고 이사 가기 싫은 거야.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밖에 없어요. 익숙하니까. 익숙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에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에. 그 시골에 부모님 계신 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 안 떠날라 그러거든. 다 쓰러져가고 무너지더라도.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안 갈라. 더 편한 집이 있는데 안 갈라 그러거든요. 익숙하니까 그래. 익숙하니까. 정이 들어서 그래요. 정식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성. 근데 그게 진실된 곳이라면 이사 갈 필요가 없겠죠. 뭐 익숙해 있더라도. 근데 이게 진실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정해버린 그런 내 집이 아닌 데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닌데 왜 거기서 삽니까? 이거 환상으로 지어진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모든 모양이 있는 거는 다 그런 환상으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그게 생각의 집, 관념, 뭐 감정의 집, 감각의 집.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난 그냥 모습일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나는 나라는 거를 드러내는 나의 본질, 나의 본바탕이 진정한 나인 거거든요. 그것이 곧 세상의 본질인 것이고 본바탕인 것이고. 그게 이겁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근데 알 수 없는 데서 계속 어제도 뭐 성성적적 하는데 성성하다는 정성하다 생생하다 뭔가 막 활기찬 느낌이잖아요. 적적하다는 걸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다거든요. 이게 성성적적이에요. 성성하죠. 적적하죠. 성성이고 적적인 것이야. 소리가 곧 소리 아님인 것이 성성적적인 것이죠. 진정한 그 성성적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서 따로 성성적적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성성적적하다는 건 어떤 특별한 상태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상태가 돼야지 공부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예전에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임재선언에 서울대 앞에 임재선언에 종성 스님 살아 계실 때 이게 제가 참 스님들하고 저는 참 어떤 그런 직접적인 인연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을 만나게 된 인연이 있었는데 궁금했죠. 아버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물론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어디에 묻혔다 아니면은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가루가 되었다라는 건데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대충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대충 흙 속으로 가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셨는지를 진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모호해요.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충 덮어놓고 생각하는 정도예요.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생사해탈을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사해탈을 못해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지옥으로 간다. 나는 천당으로 간다. 이 대답을 원했는데 생사해탈 못하니까 그런 말 하지 이러는 말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죠.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질문이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네가 뭘 몰라서 그런 말 한다. 헛소리 한다 이 말이잖아. 헛소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을 합니까? 성성적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말의 연속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래 성성적적 성성적적이 그런 상태 공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요. 공부가 되면 그런 상태가 될 거야. 뭔가 성성하고 적적하고 이런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누가 이렇게 딱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군가가. 왜냐하면은 그 스님들의 어떤 그 공부 이렇게 할 때 특유의 언어들을 이렇게 구사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선어록이나 그런 데서 나올 만한 그런 말보다는 쉬운 말로 공부해 온 환경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 안 해주시죠. 그래서 스님들이 성성적적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망상 또 하고 있네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거 다 경계 아닙니까? 이러기만 들었지.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누가 해소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사로잡혀 있던 그 어떤 추구심이나 어떤 그런 분리해서 두었던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 목표가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성성적적이라는 말은 그거를 말하는구나. 이게 열반을 말하는구나. 불이법을 말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불이법이라는 건 성성적적이라는 건 색즉시공을 말하는 거구나.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인 것이 성이고 색이고 적이고 공인 거구나. 성이고 적이고 적이고 성인 거구나. 성성이 곧 적적인 것이고 적적이고 성성인 것이구나. 이거구나. 지금 이거구나. 다 보이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텅 빈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나오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긴 어딜 가? 죽는다 하는 것도 실체가 없고 간다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게 생각에 따라갈 이유가 없죠. 실체 없는 우리가 귀신이 귀신인 줄 알고 헛개비인 줄 알면 따라갑니까? 귀신이 미녀인 줄 알고 멋진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지. 헛개비를 헛개비로 보는 거예요. 헛개비인 것이 성성적적인 것이야. 헛개비니까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적적인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잡으려면 없잖아요. 잡으려면 없잖아요.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없어. 잡으려면 없어. 잡으려면 없어. 내가 잡은 거는 1초 전에 이 컵이 지금 아닌 거고 잡는 순간에도 이건 달라져 있고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잡았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의도한 바는 절대 얻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달라져 있거든. 항상 변하거든.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 일이 없어요. 다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 현상이 곧 본질인 거예요. 색이 곧 공인 것이고, 이 지금 막 날뛰고 있잖아요. 이게 비었다는 것이고, 이게 텅 비었다는 것이지, 뭐가 텅 빈, 이거 있나? 이게 아니라고. 그냥 이게 곧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공. 이게 다라는, 현상이 다라는 거야.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끝났어.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끝났어. 없어요. 뭘 찾으세요? 뭘 두리번거리세요? 상하 좌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면적인 거예요. 이거. 깊이가 없다고. 선은 진짜 가벼운 거예요. 공부가 깊어진다는 거는 완전히 얇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면이 없고 앞뒤가 없고 위아래가 없는 그냥 이것인 것이 다인 거죠. 도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도가 없는 데가 없는데 어딜 생각하고 뭔가 마음에 담아두고 뭔가 좀 찾아봐야도 그럴 게 없어요. 이게 다 액면 그대로 다예요. 거울에는 깊이가 없다고. 상이 곧 이 거울에 비친 상이 곧 거울인 것이지 그 이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깨어 있어? 이게 죽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죽비가 깨어 있다고. 이게 묘한 일이죠. 이면이 없는데 그러면 뭐 경계가 곧 마음인 것이죠. 이게 아무런 비추는 그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춰진 것이 비춘 것이지 우리가 거울이 그 상하고 거울하고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또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죠. 있습니까? 그럼 없어요. 그럼 벌써 있어요. 이게 요 부분에 와서는 쉽지가 않아요. 언어가 이게 여기는 아무것도 그게 참 말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항상 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참 뭐랄까 좀 양면성이 있죠. 말로 인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말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 공부의 의도는 물론 이제 이 말로써 모든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말 아닌 거에 스스로가 닿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아닌 것을. 어떤 말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없는 것도 벌써 허물인 것이죠. 이렇게 경계를 딱 고착시킨 거거든요. 완전히 이게 어떤 언어의 잔재가 사라져야 되고 언어를 빌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없어야지 여기 생각이 없어야지 생각에 물들지 않고 온갖 생각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 감정이 없어야지 온갖 감정을 다 우리가 장애 없이 경험하는 것이고 온갖 색깔이 없어야지 온갖 색깔을 다 비출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명확하게 좀 드러나야죠. 어떻게 보면은 좀 공부가 좀 우리가 딱 들어맞는다 아니면 나머지가 사라질 때의 어떤 그 공부 방편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로 공부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어떤 아리송한 그 공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뭐 교재나 영성저적이나 이런 거는 다 말되는 말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의 상에 머물 확률이 높은데 이 어록이나 공안 같은 경우 말 안 되는 말을 막 옛날 사람들은 막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에서도 여여부동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문이 탁 막히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공부가 좀 뭔가 좀 더 디테일, 정교한 방편인 것이죠. 나중에는 사실 그렇게 또 그것도 한 고비인 것이고 넘어가면 뭐 굳이 왜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한 고비인 것이고 그냥 일상생활의 평범한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언행이 그대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본인만 알죠. 그거는 뭐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죠. 말 되든 말 안 되든 걸림이 없어지는. 그게 참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또 상당히 그 정교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정밀한 부분. 정밀하고 엄밀한 부분. 그런 고비를 한 고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개합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 전환은 뭔가 또 다른 어떤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어정쩡할 때와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끊어지고 완전히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손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게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비워지면 온갖 것 자유자재로 다 쓰는 것처럼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어야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잡혀 있으면 이런 것이다라고 잡혀 있으면 이게 잡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지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다 비워지면 손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완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없는데 이게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로 막 살아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담아있는 게 있으면 이게 장애가 돼가지고 이걸 못 써요. 손은 제대로. 우리 이런 거 물건 들고 막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왜냐 버튼을 눌러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뭘 어떻게, 응? 어느 집 방문했을 때, 응? 호스를 누르는데 짐 잔뜩 선물 들고 있어. 어떻게 해? 내려놓잖아.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막 하려니까 장애를 느끼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항상 손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초인종뿐만 아니라 온갖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텅 비워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비워져 있으면 못 써요.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삶에서. 그러니까 일어날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다 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비워버리면. 안 걸리려면 어떻게 다 비워버리면 돼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 다 비워버리면 돼. 다 비워버려. 그러면 진짜 자유로운 영혼 하나만 있는 거야. 자유로운 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온갖 일을 다 해내고 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 사회의 일, 역사의 일, 지구의 일, 우주의 일, 그 모든 세계의 일을 다 하는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게 해야지. 우리는 진짜 이 마음 하나로 좁은 세계를, 나 자신은,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막 이 세계를 세웠다 무너뜨렸다 다 하고 계셔.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 온갖 우리는 옛날에 엄마 얘기 들고 막 그럼 어른들은 밤사이에 머리맡에 이렇게 베개에 이렇게 머리 대고 온 우주를 세웠다 부쉈다 여러 번 하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생각에서 부순다 어쩌고 저쩌고 어떤 한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생각, 감정 아니면 어떤 사물들 아니면 지구의 운행, 역사 어떤 그 모든 세계의 일들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고 우리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다
자기가 해놓고서는 남이 했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야. 누구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하고 있어 이렇게. 다 자기 일이고 다 자기 살림살이거든요. 여러분의 살림의 규모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하. 여러분의 그 자산은요 비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비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 법성계 얘기를 하잖아요. 일즉 일체, 일체즉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나다. 그게 더 좀 직접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나와 남이라는 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여러 말 중에 또 특정한 말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말 중에 그 특정한 모든 언어에 뭐 어떤 그 정해진 성품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말을 쓸 때 그 특정한 언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잘 알아들으라고 잘 받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한테 친근한 말은 뭐 나거든요. 나. 가장 직접적인 내 얘기하는 것 같아야 돼. 남 얘기하는 것 같으면 안 들으려 하니까. 이게 전부 내 살림이에요. 내 살림. 내 거고 다. 이 우주가 내 거라고. 다 이거 내 거라고요. 남의 게 없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이 한 물건에서 다 나온다고. 이것밖에 없는 거라고. 자기밖에 없다고. 자기 아닌 게 없다고요. 자기 아닌 게 없습니다. 좀 남일 같이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다 자기 일이거든. 다 자기 일. 이게 나거든. 이게 진짜 나거든. 이게 다거든요. 진짜 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맨날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이거 네 거야, 네 거야 하는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니까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내 게 아무것도 없어. 남의 게 아무것도 없어. 좀 잘 봐. 잘 보라고. 내가 없을 때 뭐 세계가 어디 있었어? 내가 생각이 없을 때 어젯밤에 꿈속에 아무 일 안 했을 때 세계가 어디 있었어?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다 온 우주가 다 눈에 보이는 세계든 상상 속의 세계든 다 나오잖아요. 내가 분별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우주가 펼쳐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세계가? 아 진짜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네 물건 네가 챙겨 이런다고. 남이 물건처럼 놔두지 마. 자기가 만들고 부수고 하는 일 갖고 남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게 한 살림이 내 살림이 되면 내가 그 안에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멋진 차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멋진 차도 있고 아주 그냥 못난 차도 있는데 이거 둘이 안 싸우거든. 응? 이거 다 내 건데. 잘났든 못났든 내 건데 왜 싸워? 바보지. 근데 이건 남의 거고 이 못난 건 내 거면 자꾸 이거는 안 가고 마음이 여기 가는 거야. 막 이거 갖고 오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이건 내 건데 이걸 따로 두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한 살림이 이게 하나면은 이게 저기가 있든 여기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 내 거면 이거에 대한 대상에 대한 긴장감이 확 무장 해제가 된다.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집착하는 마음이 확 내려놓아진다. 다 내 걸로 안 돌아오니까 지금 그 눈독이 가는 거죠. 다 내 살림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항상 그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남다르잖아요. 저 하늘이 내 이불이야 그러잖아. 그렇잖아. 난 이런 조그만 오두막에서 앉아. 이 대지가 내 침대야 이러잖아. 스케일이 다르다고. 스케일이. 본래 그렇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누워 계신데 막 요만한 조각을 내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실감이 안 나요. 이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참 할 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거 보려면 제대로 보시라. 철저하게 보시라. 철경. 철저하게 보시라. 철저하게 대충 보지 말고 철저하게 보시라. 이거 밖에 한 물건이라도 있는지 철저하게 보시라. 이것 밖에 한 물건이 없어요. 이것밖에 물건이 없어요. 이것 밖에 어떤 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분별을 거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을 거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철저하게 돌아와 버리면 돼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 분별의 산물로 돌아와 버리면 돼요. 그럼 그 자기 분별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이 마음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든 물질적인 세계든 다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그게 다 공해져요. 공해져. 아직 안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먼지 티끌 하나라도 따로 있으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둘러본다 할 때 어떨 때 둘러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내 눈에는 이게 따로 있고 뭐가 이 물건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본래는 이 물건 한 물건밖에 없거든요. 이 물건 한 물건밖에 없어. 이 우주에 이 물건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건립이 되는데 근데 내 눈엔 여전히 이것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요게 뭐가 있기 때문에 둘로 보이는 거야.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은 이 혼란 상태 왔다 갔다 함.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가 완전해진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물건과 요 물건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벌써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구나라는 걸 보면 벌써 공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돼? 요거 없어져 버리면 본래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뭐가 한 티끌이다. 이거는 그나마 크죠. 이쑤시개. 이거 둘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라도 있으면.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돼? 본래 하나인데 요 티끌이 사라져 버리면 이 티끌이 여기서 일어난 공하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는 이것이 마음밖에 뭔가 한 물건이라는 느낌이 남아 있는 거거든. 티끌 하나라도.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 눈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둘로 보이거든요. 이게 큰 것일 때나 작은 것일 때나 여전히 둘인 거야. 물론 이 물건 아닌 거는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지만 여전히 둘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따로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 이미 하나인 게 밝혀지는 것이지. 그럼 좋아요. 이것도 아직 눈에 보여. 자, 요거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네. 둘로 보이죠. 이게 먼지 티끌만큼 한 게 이게 너무 투명하고 맑아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먼지 티끌만한 게 하나만 있으면 허공꽃이 난무한다는 건 둘로 보인다는 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이게 여기서 일어난 것이네. 이게 아직 안 돌아온 거거든, 마음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원래 하나네, 이게.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아직 둘로 보인다는 건 이렇게 일 없는 자리가 있는 것 같고 경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이제 요거는
둘로 보이는 것이 어떤 거는 이게 보기 싫은 경계일 수도 있고, 경계는 다양하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 있는데 이 예쁜 경계일 수도 있어요. 둘로 보이는 것이.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예쁜 경계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 경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먼지 티끌인 것은 똑같아요. 긍정적인 경계든 부정적인 경계든. 근데 우리는 요 꽃이 한 송이 딱 있으면 이거 치우고 싶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경계. 근데 이거 먼지 티끌인 건 마찬가지로 둘로 보이게 하거든. 둘로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경계든 부정적인 경계든 티끌인 거는 마찬가지. 둘로 보이게 하는 경계인 것은.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 이것도 이 마음바탕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 꽃이 그대로 없는 것이요. 요 아무리 못생긴 것도 마음바탕에, 왜냐면 이건 다 마음을 떠난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알면은 이 못생긴 것이 그대로 공인 것이요. 그럼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자, 이게 마음에서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데는 꽃향기를 풍기면서 긍정적인 경계가 이렇게 출몰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막 뾰족뾰족한 경계들이 나타나서 막 이게 보기 싫은 것이 나타나서 괴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냐? 요거 있을 땐 질문 안 해요.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요것은 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왜냐 이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하니까 이것만 항상 머물러 있지 않은데 우리는 어떨 때 고통을 느끼느냐면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줄지어 있어요, 지금. 줄지어 있거든요. 이게 이 현상의 어떤 법칙과 같은 거예요. 뭐 세옹지마처럼.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리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거 있을 땐 가만히 있어. 아우, 아름다워라.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지나가면 이 아름다운 게 어디 갔지? 사라졌어. 이걸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근데 없는 건 또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나 넘어가는데 이거 들어오면 너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을 때나 법의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분리를 만드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이것 자체가 있음도 둘인 것이고 이 경계의 마음이 있으면 있음도 이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게 결코 아닌 거. 있는 것도 집착하려니까 고를 만들고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거 집착하고 나면 없어진 거에 대한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있으면 이건 좋지 않은 거니까 이것 자체로 고를 만들지만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고 좋다고 집착하면 이것도 어떻게 돼? 안 좋은 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유지하려고 또 이게 고가 되는 거예요. 경계라는 거. 왜 그러냐? 다 이게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 있잖아요.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막 지나가더니 끊임없이 이게 펼쳐졌다 사라졌다 펼쳐졌다 이게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거 있을 때는 좋다 하고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어디 갔지 하고 있고 나쁜 게 들어오면 이거 만나면 안 되는데 하고 있고 사라져 버리면 좋다 하는데 또 들어와 이게. 없는 상태가 유지가 안 돼. 그럼 선사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달마와 마하 사이에, 가섭 사이의 대화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참 행복합니다. 내가 참 행복합니다. 행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한 선사도 못 봤어, 내가. 내가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대부분이 해요. 그 선사들도 다 사람이라 우리랑 똑같아. 그럼 만약 달마 대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약 가섭이 참 행복합니다. 나 이거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달마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좋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찾아와 봐라. 뭐가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하지. 근데 선사들은 이런 식으로 좋은 경계 갖고 얘기 안 묻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뾰족뾰족 날카롭고 괴롭습니다. 그럼 달마가 뭐예요? 그걸 찾아와 봐라 그런다고. 가만히 보니까 무늬만 그렇고 생각할 때만 있는 것이지 그럴 만한 실체가 없어.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해 줬다 그러는데 뭐 달마 스님이 뭐 손을 댔습니까? 자기 생각이 속은 것 뿐인데 치유해 준 바도 없죠. 근데 어떤 선사는 그렇게 한다고. 너무 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날카롭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그 속으로 들어가 봐.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 바탕으로 들어가라. 이러지. 이걸 치워버려라. 안 한다고. 이것은 실체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바탕을 봐라. 그 속으로 들어가 봐라. 지옥과 같은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봐라.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불편한 이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문일 뿐이고 그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무늬만 그럴 뿐이지 본래는 이렇게 이 마음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과 상이에요. 상이 물건은 아니거든요.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하려니까 물건을 댔는데 거울에서 상을 떼보십시오. 뗄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라 이 말이거든. 비춰진 상을 보지 말고 그 비춰진 상의 본질을 봐라 이거거든.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은. 그럼 뭐냐, 우리는 좋은 경계가 오든 나쁜 경계가 오든 이걸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 대한 보는 거를 눈을 감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숨기는 게 아니고 있기는 정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정체,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상을 보지 말고 성을 봐라 이 말이거든. 거울을 봐라. 그 거울에 비치는 상을 다 지워버려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늘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잠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모습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니라. 지금 저를 보지 마십시오. 눈 뚫으시고 이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요 말인 거예요. 지금 거울이라는 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날 때 이것을 보십시오. 이거 항상 여기에서 진짜 영화처럼 왔다 갔다 말도 왔다 갔다 소리도 왔다 갔다 생각도 왔다 갔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것뿐이다. 늘 이것뿐이다. 늘 이것뿐이다. 늘 이것뿐이다. 늘 이것뿐이다. 늘 이것뿐이다. 늘 이것뿐이다. 이게 소리가 나타나든 사라지든 늘 이것뿐이다. 변함없는 게 있잖아요. 생각은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감정도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근데 이것이 다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좀 이완을 하고 좀 편하게 한번 앉아보실게요. 뭔가를 대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무심하게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렇게 막 일어나는 상 따라서
막 헤아리고 따지고 의미 부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이 좌종이 된 것처럼 이 채로 치면 소리가 나든가 말든가 가만히 무심하게 그냥 비춰보시. 이거는 내가 비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비추거든요. 아무런 판단이나 그 선택 의지가 없는 물건처럼 앉아보십시오.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 있습니다. 이 생명력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늘 현존을 체감할 뿐이죠. 알매 대상이 아닙니다. 아는 거는 벌써 일어난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이거는 이 두드림의 이 바탕,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특별한 정해진 자리가 없는 이거,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는 이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모든 걸 창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상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만 있습니다. 환상과 같은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만 있는 거예요. 뭐 속는다 해서 진짜로 내가 어떤 뭐 속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죠. 그 속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아무런 취사 선택이나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이렇게 작게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다 계획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 쓰면서 노심초사할 그런 일들이 없어요. 뭐 그런 일을 뭐 만들고 경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실체가 없는 일이거든요. 일어나도 그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안 먹어서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인정사정 안 봐준다. 원래 법이 그런 거예요. 원래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